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중용에서 뭐라 그럴까, 후세에 영향을 준 그 학문의 방법이죠. 존덕성 도문학, 이 두 가지는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토에 있어서 존덕성 이어도 도문학,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었는가.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쿠, 이거는 뭐 지지난 시간이었네요. 아이쿠, 어디 갔나? 안 되겠다.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중용의 존덕성 이호도 도문학.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중용은 뭐 예를 들어서 중용에 관한 학문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존덕성과 도문학.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주자가 예를 들어서 주자가 그 자기 성리학의 그 기조를 만들 때 거기에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 우리가 천명지위성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천명지위성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는 거예요. 지로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인 문제다. 천명지위성은. 그러나 존덕성이 도문학은 하나의 방법적인 거다. 방법. 학문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주자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용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존덕성이 도문학이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그 안목을 제시한 사람, 그게 바로 주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 그런 것은 그 진지한 자세, 주자가 학문에 대한 진지한 자세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잠깐만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주자 이전에 존덕성이 도문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의 사장된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부각이 된 말이죠.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논어의 어떠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방안, 방법 이런 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부의 모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 쉽게 말해서 그 내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 외적인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그 내외 군자는 그 내외의 도를 합내외지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조지 바로 이게 내외의 도를 합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고대에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고대의 학문들은 전부 다 실용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후세에 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성격에 따라서 존덕성에 치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문학에 치중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도문학에 치중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구나. 오늘은
28장 공자가 말하기를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쓰기를 좋아한다. 이게 스스로 쓰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비판하기 위해서 쓴 말이거든요. 자용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용이 나쁘다는 뜻이죠. 이게 뭐죠? 자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내려오는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 일종의 육아 입장에서는 제자백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다고 표현한 거예요. 또 천하면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낮은 거죠. 지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봉건 제후 시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서열화돼 있었다 그랬죠. 계급이 낮은 사람이면서 스스로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 스스로 막 전단한다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 오늘날 시대에 태어나서 생호금지세하 오늘날 시대에 태어나서 옛 도에 위반되면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가 아니라 옛날의 도로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의 도죠. 주공이 만들어 놓은 법도죠. 그거에 위배가 되면 이와 같은 무리들은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현대는 여러분 어떻죠? 옛날 법도대로 따르는 사람보다는 자용하기를 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주의 주장도 있는 것을 존중해주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거죠. 오로지 옛날 그 도로 따라가면 그런데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법도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폐쇄적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글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배기도록 해석하기 얼마나 중요하냐. 해석하기 그 사회의 어떠한 기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를 이해는 하느냐. 이거 공자가 한 말이라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런 것만 추구하면 옛날의 도를 다 무조건 추구해야 된다. 초선 500년 동안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조선은 요즘에는 또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뭐 민족주의 부르짖는 사람이 조선을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역겨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은 공자의 말이니 자사가 인용한 것이다. 반은 복이다. 자, 천자가 아니면 자 이거를 단순히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글은 자 글자로 해석해 보면은 자 천자가 아니면 예를 거론해선 안 되며 제도를 자기가 다듬어서도 안 되며 문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을 상고해서도 계고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 글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중요한 문화적 배경, 정치적 배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뭐죠? 천자만이 예와 의를 거론할 수가 있고 제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 고문을 예로부터 내려온 글을 계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자만이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공자는 천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의를 거론했죠. 제도를 자꾸만 조금씩 바꾸려고 한 것도 있죠. 그리고 옛 글에 대해서 시서 역에 대해서 산시설 빼낼 건 빼내고 더할 건 더하고 공자가 임의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 공자는 이 글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잘못한 거죠. 근데 후세 사람은 공자를 비판을 안 해요. 공자는 덕은 남음이 있지만 위치는 여러분 공자는 앞에서도 나왔죠. 공자는 덕을 갖췄잖아요. 덕이 있으면 천자가 되죠. 덕을 갖추면 위를 반드시 얻는다 그랬잖아요. 위치를. 그 위가 뭐냐면 천자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덕을 갖췄지만 천자의 위를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시대에는 일개의 필부도 예의를 거론하고 제도를 바꾸고 고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재백가들이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상황 같은 사람들은 공자 입장, 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패리한 놈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역사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범법을 주장을 해가지고서 진나라의 효공을 통해 가지고서 그 법가의 어떤 그것을 체계화시켰잖아요. 맹자 입장에서 보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행동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뭐랄까 제후들은 맹자보다는 상황류의 그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자의 관점에서 고전을 보기 때문에 맹자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맹자는 일개 없는 그냥 조금 선비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공맹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 상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후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들을 문헌 같은 거를 계고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이면에 중요한 뜻을 내포가 되어 있다. 그런데 공자는 천자가 아니면서 이와 같은 걸 했는데 어떻게 되냐? 공자는 천자의 법도로서 권도로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자 배웠죠? 저울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육아에서 말하는 공자에 대한 칭송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개인이 어떻게 그 춘추라는 글에 대해서 덧붙이고 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공자가 시빅을 뭐 했다든가 이러는 거, 저기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안 믿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이하는 자세의 말이다. 얘는 자 여기서 보면 친소, 귀천 간에 상접하는 요 채가 아닌데 이거 얘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친소 친하고 소하고 귀하고 천에 서로 상접하는 그 예다. 도는 품제다. 무는 서명이다. 여기서 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친소, 친한 사람과 소원한 사람. 자, 소원하다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부모, 내 자식이 친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촌지간, 또 마찬가지로 이웃지간. 귀하고 천한 것은 벼슬로서 얘기한 거예요. 벼슬. 높이 낮은 사람. 이 천한 사람을 여러분 무조건 경멸했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상접하는 채다. 이거 뭐. 오늘날 천하는 수레가 괴가 같으며 수레 바퀴의 간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글자가 같은 글이며 어떠한 행위가
같은 윤리로서 적용이 되어진다. 자, 이 글이 그냥 맹목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글이지만 이 글이 고증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증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알아서 뭐하고 모르면 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용을 공부하는데. 존덕성이 도문학이라든가,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글이 왜 또 중요하냐? 고증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천하는 수레의 바퀴가 같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문자가 글도 전서체로 같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후들 전국시대, 봉건 시대 때 각각 저우들의 지역마다 글자가 다 조금씩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북경지방과 저 밑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 광동지방에 무슨 중국어를 얘기를 하면 같은 중국 사람들끼리인데도 말을 이해를 못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이 거의 불편해서 내왕이 드물은 상태에서 그리 같겠습니까? 수레바퀴도 지역마다 전부 다 수레바퀴의 간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하이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떤 시대죠? 바로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도량령 같은 거. 저울의 어떠한 단위를 통일시켰다는 거. 문자를 전서체로 통일시켰다는 거. 수레바퀴를 통일시켰다는 거. 이게 바로 그러면은 자사는 진시황보다 무려 200년 전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진시황 때라는 것으로 봐서는 중용이 꼭 자사의 글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분명히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사가 살았던,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라든가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이런 글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중용이라는 책이 전국시대 초기에 자사에 의해서 편집된 게 아니구나. 후세에 편집된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금은 자사가 스스로 이르기를 당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자도. 주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를 세우기 위해서, 유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이게 그 자사 시대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주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증학적인으로 유배되는 말이죠. 자, 괴는 그 철적의 도다.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그 도다라는 거 뭐냐면 간격을 말해. 수레바퀴의 사이가 다 달랐겠다는 거예요. 유는 차서의 채다. 여기서 채라고 나왔네. 그 앞에도 그럼 채가 맞는 모양인데. 삼자는 모두 같은 것은 천하 일통이다. 천하가 한번 일통한 거다. 주자도 이런 말 썼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진시황이잖아요. 중국 역사상 일통한 것은 진시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자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진시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역사에서 천하 일통한 사람은 진시황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천자가 아니면 예를 할 수가 없고, 바로 비록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뒤에 현토가 나자가 되죠. 비록
그 위치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위치는 천자의 위치, 높은 위치 이런 거죠. 진실로 그 덕이죠. 여기도 그 자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얻었을지라도 제후가 되었던 공경 제후가 되었던지 간에 진실로 거기에 갖춰진 거기에 걸맞은 덕을 갖추지 못하면 능히 예악을 창작할 수가 없다. 새로 만들 수가 없다. 여기 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작은 창작하다 이 소리예요. 예. 또 반대로 비록 그 덕을 갖추고 있으나 이거는 이제 공자에 해당되는 것.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위치를 얻지 못했다면 또한 감히 요 감자도 중요하죠. 감히 여기에서도 감히 예악을 창작할 수가 없다. 정시가 하르되 말하자면 예악을 창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성인이 천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또 잘 우리가 음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냐면은 그 전에 나는 하나라 예를 말하려고 하나 기나라가 하나라의 그 후손이에요. 기나라가 부족증 이건 뭐 우리가 논어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증거가 부족하다. 기나라 문헌의 증거가 부족하다 이 소리죠. 또 내가 은나라 예를 배우고자 하는데 송나라가 있다. 송나라가 이 은나라 그것을 계승했다. 그런데 나는 주나라 예를 배우고자 하는. 왜냐하면 주나라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그 어쨌든 간에 나라는 주나라잖아요. 지금 쓰여지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를 배우니 자 오늘날 그것이 주나라 예가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 법도를 예의를 또 따라가겠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이런 글들이 고증학적에서는 중요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그 논어에서 나왔잖아요. 공자 같은 사람도 문헌이 부족했을 때는 취하지 않는 거예요. 개궐여야라 뭐 이렇게 하죠. 알 수가 없는 것들 억지로 들추어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부족증이란 증거가 부족하다. 시대가 그만큼 흘러갔으니까. 하나라 때는 뭐죠? 하나라 요순 때서부터 공자의 때까지 그 시기에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1000년 전 사람이죠. 하나라는 1000년 전의 시대죠. 이것은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기나라는 하나라의 후손이다. 징은 증거다. 송은 은나라 후손이다. 3대의 예를 공자가 다 일찍이 배우고자 했고 능히 그 의도를 말할 수가 있다. 능히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자도. 다만 하나라 예는 이미 고증할 수가 없고 은나라 예는 비록 존재하더라도 당세의 법이 아니다. 그런데 오직 주나라 예만이 시왕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왕의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며 당시의 금일에 쓰여진 바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미 그 위를 천자 위를 얻지 못했으면 주나라를 따를 뿐이다. 그 말에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공자는 만약에 공자가 천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나라 예를 바꿨죠. 왜냐하면 예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 개선하죠. 그래서 논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는 20장, 28장이다. 상장을 이어서 아래에 그 불배에 이어 상장을 읽고 아래 불배 아래에 불배에
때 불배이언을 위한 것이니 또한 인도다. 이것도 글이 조금 난해하다. 네. 자, 뭐 제가 뭐 부분적으로 조금 해석이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것은 큰 틀에서 그냥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천하의 세 가지 중에 천하의 왕 하는데 왕 노릇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으면 갖추게 되면 그 허물이 적게 된다. 여시가 말하게 돼 삼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례, 이 점에 의례, 제도, 고문을 말하는 거다. 오직 천자만이 그것을 얻어서 실천할 것 같으면 국가에는 다른 정치가 없고 집안에는 다른 풍속이 없고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적게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백성은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이죠. 어떻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전제 정치가 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규율적으로 거기에 딱딱 맞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 한국 사회가 세계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의라든가 어떤 양심의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문화민족인 거는 또 맞습니다. 남의 물건 길에 떨어져도 함부로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집 밖에 택배가 있어도 외국 사람이 그것을 보면 막 충격받는답니다. 그건 뭐 다 없어지는 거죠. 길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책상 위에 잠깐 놨다 하더라도 누가 훔쳐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좋은 풍속 같아요. 굉장히 그것은 아마 조선 500년 동안 문화적으로 뭐랄까 사람들을 길들여 왔던 그와 같은 흔적이 아닌가,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언자가 윗사람이 이거 또 이러네. 참나. 상언자가 비록 여기도 숫자가 비록 선하나 증거가 없으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무징불신.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 상언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 이전의 옛날 시대. 불신하기 때문에 백성이 따라오지 않는다. 자, 하언자는 아래 시대 후세의 사람들이에요. 후세 사람들. 그러니까 공자 시대 사람이죠.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언자는 비록 선했으나 높은 벼슬을 갖지 못해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귀하지 않아도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유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실리적인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덕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위치. 이 덕은 누구죠? 뭐죠? 자기 문제, 자기 내적인 문제. 위는 외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명이 또 따라야 돼요. 덕이 있어도 위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직간 놈이 뭔데 함부로 이래라 저라 하고 예의를 뭐 바꾸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덕이 없는데 위치만 높으면은 그래도 백성들이 안 쫓아요. 직간 놈이 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 이후로는 덕과 위를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말로로 철현 정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저도 많이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증거 속에는 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증거가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잠깐만 저걸 하냐면은 그 우리가 춘추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군자의 말은 신이 유징, 믿어오면서 증거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신이 유징이라고 해서 믿어오면서 증거가 있다. 소인의 말은 참남하면서 증거가 없다. 이랬어요. 참남하면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경서 독법 쓸 때 계속 우리가 이 관점으로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고전이라고 해도 다 좋다라고 하고 믿으면 안 되고 중경서를 공부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철칙이에요. 철칙. 네. 철칙. 증거가 없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해사 가운데 상당히 우리가 21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 거쳐 살면서 소위 말해서 뭐가 증거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또 부지기에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전에 매몰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증거와 신뢰. 이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은 여러분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이거 뭐 제가 그래서 요번에 2달 뒤에 강평본 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제가 글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강의를 막 하고 그럴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상언자는 여기서 보면 상언자는 시왕 이전에 이어전이니 마치 하나라 상나라의 그러한 예가 비록 좋다 하나 모두 다 고찰할 수가 없다. 벌써 이미 1000년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5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고찰할 수가 없다. 하언자는 성인이 제하니 콩자가 벼슬을 못해서 일개 필부의 삶을 마쳤잖아요. 성인으로서 아래에 있는 것이 마치 공자가 비록 예의를 잘했다 하나 존의를 얻지 못했다. 왜 공자는 존의를 얻지 못했죠? 당시의 임금이 요순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의 임금이 주나라의 그때 천자가 요순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공자를 반드시 성인으로 선양했겠죠. 성인이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한테 전부 다 계승하는데, 그럼 나라 혼란해져요. 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고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순 같은 경우에 그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100년인데 결국은 역성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 은나라가 물론 우가 계승을 했지만 우 죽고 나서 바로 또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뒤집어지고. 그거 뭐냐면은 너무 모든 것을 사람 위주로 여기는 보면 사람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제도라든가 시스템.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진시황의 소위 말해서 중앙집권 체제와 왕위 계승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그 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진시황들 다 누구나 욕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속으로는 진시황의 그 진나라 법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약간 바꿨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은 폭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막 데모하고 그럴 때, 자, 조선, 봉건제후 타파하자,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봉건제후 시대가 아니에요. 중앙집권 시대죠. 전부 다 파견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세계 각국의 지역 사람들을 다 그 지역의 시민들이 뽑죠.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다 지역 사람이 뽑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통 시절 때까지만 해도 노태우,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떤 제도였죠?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중앙 집권 체제의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자,
결국은 지역 단위마다 선거를 통해서 선거라는 형식이 있지만은 지역의 그것은 중앙에서 관여를 못해요. 그 지역의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단체장을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그 봉건제도하고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 선거제도를 그 뭐랄까 받아들였지만 중앙 집권과 봉건제도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시스템은 약간씩은 변형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방자치가 각 지역의 그 토 세력과 연계하고 또는 국가 재산이라든가 엉뚱한 사업을 벌이고서 돈도 넣어먹고 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방에 빚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뭐 길을 만든다든가 어떤 건축물을 만든다든가 얼마나 낭비가 많은지 지역에 사는 전부 다 보면 압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제도 시스템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군자의 돈은 항상 자기 자신의 근본을 하고 서민에서 그 증거를 삼고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이거. 고저 사망에 고찰을 해보는데 군자의 돈은 오류가 없다. 틀리지 않다 이 소리예요. 천지에 딱 세워놔도 어긋나지 않는다. 귀신의 질정을 해도 귀신의 의심이 없으며 100세 뒤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됨이 없다. 이게 결국 뭐죠? 자기 자신이 하면서 증거의 증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거와 신뢰. 제도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거가 있으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그 중경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경서를 왜 보죠? 중경서의 처방을 왜 공부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증거와 그 효과가 처방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뒤에 꼭 성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세 뒤에 오늘날 같은 사람은 길러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옛날 사람, 현대 사람, 곧 후대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로 질정을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군자가 그 왕천하를 그 가지고서 말한 것이다. 그 돈은 바로 또 의례, 제도, 고문의 일이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도라고 하는 거는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도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도를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육아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거는. 자, 불가에서도 불도라는 말 하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영역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용어지만 같은 글자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다르다. 본저시는 그 덕을 갖추는 것이요. 징제서민은 그 신종, 믿고 따르는 바를 경험되어지는 거다. 거는 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움에 이버차이 참업이다. 멋진 말이죠. 여기에 세웠는데 저쪽에서 참고가 되어진다. 이런 소리죠. 천지는 도다. 귀신은 조화의 자취다. 100세 이사 성인이 부록이라는 것은 이른바 맹자가 말한 거죠. 소위라고 말이 있으면 인용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인용되었구나. 이것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구나. 이런 소리예요. 이른바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지금도 쓰죠. 성인이 북이라도 맹자가 한 말이에요. 성인이 다시 일어나신다 할지라도 부력오어 내가 한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맹자의 자부심이 이렇게 쩔었어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중경서 독법 해서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글을.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글을 보는데 이성적인 자세, 그리고 증거 위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
이성적인 자세. 우리가 현대 학문을 배운 게 뭐죠? 초등학교가 맨날 얘기하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알고 보면 이성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성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 밑에는 항상 증거가 있잖아요. 네, 증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한영 저놈이 저 치카진 놈이 뭔데 함부로 글에 대해서 이렇쿵 누구 글은 잘못됐고 이 글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것을 저도 기반합니다. 본저신. 이게 말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답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질적이신이 무의는 지천야오. 100세 이사 성인이 부록은 지인야라. 그래서 지천지인은 바로 그 이치를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자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대로 세세로 천하의 도가 된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보셔도 되죠. 기준이 된다. 행동함 똑같은 말입니다.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된다. 말함에 천하의 법칙이 된다. 그 사람이 멀어지면은 우러러보고 가까이 있으면은 꺼려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란 건 같이 옆에 있어 아무리 친한 친구고 남녀지간에도 너무 갇혀오면은 여러분 오래 있다 보면 꺼려지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보통 사람은 꺼려지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을 겸해서 한 말이요. 도는 법칙을 겸해서 한 말이다. 법은 법도다. 측은 준칙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냥. 자, 요건데 또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시전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마무리 짓죠. 글을. 시의 말하기를 제피무오하며 이건 오자로 읽어야 돼요. 오. 저기에 있어도 미워함이 없으며 여기에 있어도 이거는 역자로 읽어야 되면 꺼려하다 소리예요. 여기에 있어도 그 사람을 염증내거나 꺼려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같이 뭐 1시간만 있어도 꺼려지고 혐오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기 숙야하야. 서기는 바라다. 숙야 아침 저녁으로 발해서 길이 영이라고 하는 길이 명예로움을 맞춘다 하니 명예로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년에는 명예를 얻었다가 중년에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명예를 일단 마지막 단계에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요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요런 문체를 많이 썼습니다. 맹자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문체가. 자, 군자는 미유라는 건 맨 나중에 있어야 돼. 이와 같지 아니하고서 이와 같지 아니하고서 일찍이 그 천하의 명예를 둔 사람은 있지 않다. 맨 나중에 해석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글을 쓰면은 군자 불여차하고 조유웨어 천하자 미지 유야니라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신은 추송 진로의 편이다. 역은 염증을 내는 거다. 이르자면 소위 이것은 자 본저신 이하를 가르쳐서 본저신 이하 6가지 일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우는 제29장이다. 상장, 거상, 불교를 계승해서 말한 것이니 또한 인도다. 사람이 해야 되는 그 같은 도덕이다 뭐 이런 거죠. 자,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저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한테 또 불편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